돈 버는 사람 따로, 돈 쓰는 사람 따로. 그 돈은 눈먼 돈이었고 남편과 신우는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등신같이 모르고 남편이란 새끼 믿으면서 허송생활 보낸 거 생각하면 남편도 신우도 아닌 제가 미친년입니다. 전 결혼 2년 차 29살이에요. 남편은 31살이고 신우는 26살이죠. 저희 집이 나름 부유한 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귀국했고요. 귀국하자마자 남편 만나서 2년 정도 연애하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서울 목동의 12억대 아파트예요. 남편이 결혼 전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저희 집에서 아파트를 해주셨고, 지금 남편 타고 다니는 차량, 혼수는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해결했고, 남편은 신혼여행비만 부담했습니다. 신우는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결혼 전부터 아주 상식에 어긋나는 집만 골라서 했었어요. 저를 처음 소개받는 자리에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외국에서 오래 살았으면 외국인과 연애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서 전 대학 입학하고 독일인과 2년 정도 사귄 경험이 있어서 다 말했죠. 제 연애 경험은 저 독일인과 남편 2번입니다. 남편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코웃음을 치더니 그럴 줄 알았다며 외국 나가서 공부나 하지 연애는 왜 하냐고 몸 함부로 굴리고 다닌 거 아니냐고 외국인들이 동양 여자를 만나는 건 잠자리 때문이라며 2년 사귀고 잠자리로도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거라고 말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저 버림당한 거 아니고 합의하에 좋게 헤어진 거라고 말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 저와 제 남편 데이트 자리에 꼽살이 끼는 것은 기본이고 자기 생일 일주일 전부터 저에게 연락해 갖고 싶은 것들 목록을 말하고 제 핸드폰을 몰래 훔쳐봐서 저장돼 있는 남자들 번호에 이 남자는 누구고 저 남자는 누구냐며 꼬치꼬치 캐묻고 남편과 저의 문자를 훔쳐봐서 저에게 훈계하고 제가 명품 가방 메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든 아부 떨고 눈웃음 치며 달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돌려서 말하기 일쑤였죠. 제일 기가 막힌 건 저희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파트. 저는 남편과 공동 명의를 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주위에서 친구들도 그냥 제 명의로 하라고 해도 혹시나 남편이 기죽을까봐 공동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시모도 가만히 있는데 신우가 찾아와서 왜 공동 명의 안 하냐고 오빠 못 믿냐고 당연히 남자 명의로 해야지 미친 거 아니냐고 개 진상을 부렸었어요. 아주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열받아서 전 그냥 제 명의로 했고요. 이런 일들이 연애 2년, 결혼 2년 동안 아주 수도 없이 벌어졌어요. 지금 신우이에게는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라서 저희 남편도 신우도 모두 그 헬스장에 다니고 있고요. 저도 등록을 해놨는데 요즘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몇 번 못했어요. 남편은 퇴근 후에 항상 신우랑 그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아서 퇴근 후에 집에 오면 남편은 이미 운동을 갔다 와서 쉬고 있는 상태거나 운동을 가서 아직 안 온 상태일 때가 많았고요. 솔직히 여기까지는 의심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남매끼리 운동 잘 다니면서 운동 잘 하고 있구나 했는데 얼마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계약을 받고 일을 하고 이런 식이라 돈도 일도 한꺼번에 들어오고 그 일이 마무리되면 또 하루 동안 쉬고 또 계약이 되면 일을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마무리돼서 평소보다 좀 일찍 퇴근했었어요.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고요. 그래서 간만에 남편 저녁 좀 차려볼까 해서 장 봐와서 이것저것 좀 해놨습니다. 남편 퇴근 뒤 같이 저녁 먹고 저도 오랜만에 같이 운동 좀 가볼까 해서 같이 가자고 했더니 갑자기 당황하면서 신발을 벗더니 가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제가 운동만 같이 가려고 하면 신랑이 그냥 가지 말자고 그러면서 안 가더라고요. 그럼 그날 저녁엔 핸드폰을 손에 붙들고 잘 때까지 누구랑 문자를 하는지 누구냐고 물어봐도 친구라고만 하고 뭔가 이상해서 남편 씻을 때 핸드폰 몰래 봤습니다. 신우 이름으로 예를 들면 김땡땡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번호와 수도 없이 문자를 했더라고요. 문자를 봐도 도저히 신우랑 주고받을 수 없는 내용의 문자들이었습니다. 몇 가지 기억나는 것만 짚어보자면 보고 싶어 언제 올 거야? 오늘 땡땡이 언니랑 헬스 끝나고 치맥할 건데 오빠 올 거지?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거나 땡땡 언니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와.
우리 저번에 가평 갔을 때 그 식당 이름 뭐였지? 오빠 마누라 아직도 일 없대? 사랑하는 자기야 꿈에서 만나자. 등등. 문자 보자마자 너무 열받는데 우선 진정하고 제 핸드폰 카메라로 그 문자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운동이랑 신호 이름 말하는 거 봐서 같이 헬스 다니는 것 같아서 다음날 남편 헬스 갈 시간쯤에 일부러 자는 척하고 있었더니 나가더라고요. 30분쯤 뒤에 저도 옷 챙겨 입고 택시 타고 헬스장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시간 후쯤 신우랑 남편이랑 팔짱 낀 이쁘장한 젊은 여자애랑 셋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남편한테 전화하니 남편은 전화를 안 받고 신우한테 전화해서 지금 오빠 전화를 안 받는데 같이 있으면 바꿔달라고 했더니 지금 오빠 운동 중이라 그런 것 같다면서 지는 이미 헬스장을 나왔다고 합디다. 나 참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새빨갛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길래 저걸 가족이라고 믿고 참으면서 살았구나.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여태 내가 신우한테 저 수모 당하면서 참았던 것도 단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어서 괜한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참고 참았던 건데 저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남편이 이상하기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잦은 출장, 회식, 낚시 등등 집에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는 일도 많아져서 내가 왜 의심조차 못했을까? 내가 둔탱이구나. 남편을 너무 믿어서 내가 너무 바보 같았구나 싶었더라고요. 그러고 앉아서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사랑이란 게 부질없구나. 세상에 믿을 건 아무도 없구나 싶어서 혼자 펑펑 우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저 우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생쇼를 하는데 저 그냥 영화 봐서 울었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와서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흥신소에 연락해서 남편 뒤 좀 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그 주에 주말에 신우 남자친구랑 낚시를 간다고 하고 나갔었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혼자 운동 가게 내버려 두고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흥신소에서 그동안의 행적을 받았어요. 남편이 만나는 여자는 저보다 5살이나 어린 유치원 교사였고 남편이 신우 남친이랑 낚시 간다고 나갔던 날은 신우랑 신우 남친이랑 남편이랑 그 여자랑 넷이 놀러 갔던 거였고 데이트하는 사진들까지 다 찍혀 있었습니다. 이야, 나를 얼마나 병신 머저리 천치로 봤으면 이렇게 내 뒤에서 그것도 신우란 연까지 합세해서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더 이상 이 집구석에 있기도 싫어서 저 제 짐 다 챙겨서 제가 본 사진들 탁자 위에 얹어놓고 필름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친정이고 남편은 아직 집에 안 들어왔는지 아무 소식 없네요.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난 상태라 횡설수설 적은 것 같은데 이해해 주세요. 시댁 식구들이랑 미친 신우 그리고 그 상가들을 만나야겠어요. 정말 저 같은 바보가 또 있을까요? 그 연놈, 신우이, 시댁 식구들한테 어떻게 복수해야 데미지가 제일 클지 연구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동안의 후기입니다. 제가 집을 왜 나왔냐고 많이들 해주셨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는 집이고 남편이고 뭐고 당장의 기분이 더럽고 수치스러워서 한순간도 그 집에서 더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계산하고 따질 여유 없이 그냥 무작정 집을 빠져나왔던 겁니다. 집을 나온다고 해서 그 집이 남편의 집이 되는 것도 아니라서 일단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자작이라고 의심하던 분들도 몇몇 계시던데 워낙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의심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설명하고 따지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사실이라고 믿게 할 여유도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자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 않겠습니다. 퇴근해서 집에서 제가 놓고 온 사진을 보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제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다 설명하겠다고 연병을 하길래 친정집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가 찍어 놓았던 문자 사진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핸드폰 녹음기도 켜놓고 남편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면상에 프린트 던져주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면서 변명도 핑계도 안 하겠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기는 제가 너무 일에만 몰두하고 바빠서 자기한테 너무 소홀해서 외로웠고
운동 다니면서 신혼 커플 보면서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질투도 나고 부럽기도 해서 잠깐 한눈 판 거라고 하는데 더 듣기 싫어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방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네가 하는 게 변명이 아니고 뭐냐. 그딴 소리 짓거리려고 왔으면 꺼지라고 했습니다. 나랑 너랑 맞벌이 하는데 집안일은 항상 내 몫이었고 내가 다 도맡아서 했고 그렇다고 내가 바빠서 너랑 잠자리를 안 가져줬냐?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11시가 넘어서 끝나는데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 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너가 원할 때마다 잠자리도 가져주고 그렇다고 내가 항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끼케야 1년에 3번 정도 한 달씩 바쁜 건데 네가 나한테 소홀해서 외롭다는 말이 나오냐? 그렇게 지랄을 했더니 제 손에 얼굴을 묻고 쳐 울길래 뺨을 한 대 더 날려줬습니다. 그래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저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추잡하고 추해 보이던지. 그리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뿐인 외동딸이 이런 일을 당하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부모님 우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죄송하던지. 어쨌든 이런 말 저런 말이 오갔고 부모님과는 이혼하기로 말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여자가 일한다는 유치원에 찾아갔어요. 가서 증거 다 뿌리고 한바탕 뒤집어 엎어주고 싶었지만 괜히 명예훼손이라는 책 잡히기도 싫고 괜히 저까지 취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그 유치원 원장실로 들어가서 제가 갖고 있는 증거들 내밀면서 이 유치원에서 선생으로 일하고 있는 이 여자가 내 남편하고 바람이 났다. 여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만남을 가져왔고 난 이런 여자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도대체 뭘 가르칠지 모르겠다고 했고 그 원장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다며 많이 속상하시겠다며 제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면서 그 선생을 바로 부르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 얼굴을 알고 있던 건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고 원장은 그 자리에서 이게 다 사실이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당장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다른데 바로 취직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너 같은 애가 선생이 되고 애들 가르칠 자격이 있냐고. 양심이 있다면 다시는 아이들 가르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제 얼굴 쳐다보고 있고 전 원장님께 인사하고 바로 그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유치원을 나와서 집에 돌아오다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저녁에 만나 한잔 했어요. 친구가 얼굴이 많이 상했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서 그간 일을 다 설명해주고 다음날 신우를 만날 거라고 했더니 같이 가주겠다면서 제 손을 잡아주면서 울더라고요. 그날 친구도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다음날 신우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남편 색이랑 같이 나왔더라고요. 제 친구는 제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욕을 퍼부면서 뺨을 때렸습니다. 신우이는 그거 보고 저희에게 천박하다고 교양 좀 갖추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참 누가 누구에게 교양을 갖추라고 충고질인지 너무 어이없고 열이 받아서 저도 뺨 한 대 갈겨버렸더니 그년도 제 뺨을 가격하더라고요. 남편은 그거 보고 신우에게 소리 지르면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고 저는 너도 가만 안 둘 거라고 알아보니 혼인 파탄이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는 물론 외도를 방관하고 도움을 준 인연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하더라. 고로 난 네 오빠 그리고 너 그리고 상간녀 너네 셋 다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리고 너네 식구가 나한테 빌려간 9천만 원 이번 주 내로 당장 안 갚으면 반환소송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전세자금 빼서 막느냐 제가 9천만 원 정도 해준 게 있었어요. 신우녀는 지금 너 돈 갖고 유세 떠냐고 자기도 날 고소할 거라고 하길래 도대체 네가 날 뭘로 고소할 거냐고 하니 협박죄로 고소하겠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봐 이렇게 돈 좀 있다고 유세 불리는데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오빠한테 돈으로 스트레스 주고 기를 죽여놨을지 뻔히 보인다며 네가 그러니까 네 남편이 바람을 핀 거라고 넌 올케로서도 며느리로서도 한 남자의 부인으로서도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네가 자초한 일이라면서 개소리를 하길래 참 기가 막혀서 이게 사람인지 짐승새끼인지 혹시 정신병자는 아닌지 순간 의심이 들더라고요. 남편 새끼는 옆에서 중간중간 미안하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이딴 말만 짓거리고 도대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변호사랑 협의해서 소장 보낼 테니까 법원에서 보자고 하고 나왔습니다.
쫓아나오는 남편을 친구가 매몰차게 떼어내고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오는데 배가 살살 아파서 생각해 보니 저번 달에도 생리가 지나쳤고 이번 달에도 할 때가 다 되었는데 안에서 혹시 임신인가 하고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어요. 임신이면 어쩌나 하고 가슴 졸이면서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임신은 아니고 자궁 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크기가 꽤 크다고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하셔서 조직 검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 마음 독하게 먹고 더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할 것 같은데 몸까지 이러니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차라리 임신하는 것보다 자궁 근종이 100배 낫다며 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남편은 여태까지 계속 연락 오고 문자 오고 찾아오고 아빠가 일하시는 곳까지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냥 연락을 받지도 찾아와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쌩 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이고 바람을 펴도 평생 날 괴롭힐 배우자의 외도라는 트라우마를 주어도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서는 고작 위자료 몇 푼밖에 방법이 없네요. 그런데 간통죄가 있어도 감옥에 그리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 남편에게는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더 큰 벌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복수는 아주 철저하게 밟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일단 할 수 있는 소송은 다 걸었습니다. 남편은 가진 재산이 없어서 위자료 청구 소송, 신우이에게도 이혼의 원인 제공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상간녀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남편의 밥줄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버지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표를 받았습니다. 위자료는 받아야 해서 퇴직금에 가압류를 하고 월급 타는 족족 모아둔 돈 없이 다 쓰고 다녀서 제가 사준 거 팬티 한 장까지 다 버려서 옷 한 벌 없이 쫓아내버렸습니다. 신우이는 통장에 가압류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얼마 모아놓지도 않았던데 위자료를 다 뺏어올 겁니다. 그리고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제 남편과 놀아난 상간녀는 다시는 유치원에 취업은 못할 것 같고요. 유치원 월급이 많지도 않던데 상간녀 위자료 주고 나면 시집은 어찌 갈까 모르겠네요. 제 남편과 죽고 못 살 정도로 좋다고 했는데 남편이 알거지에 직장도 없는 거 알면 그래도 좋다 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 조금 받는다고 제 분이 풀릴 리가 없겠죠. 상간녀 부모님이 위자료보다 많이 5천만 원 들고 와서 합의해달라고 했는데 저 안 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소송하는 게 아닌 판결문이 필요해서 한 소송이에요. 그 상간녀에게 똑똑히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한테 이 정도로 끝낸다. 그러나 난 너에게 할 복수는 최소 10년짜리다. 나에게는 계획이 다 있다. 네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다면 판결문과 사진 그 회사 대표에게 보낼 것이고 네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면 상간녀 판결문을 너희 결혼식에 뿌릴 것이며 네 자식이 돌잔치를 한다면 잔치집에 바람핀 사진 뿌릴 것이다.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더군요. 뭐 이 상간녀에게 10년간 낭비할 시간은 없지만 말로나마 죽여주고 싶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제가 나타날까봐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 남편과 신우이의 소식입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고 그나마 가진 돈은 저에게 다 털리고 신우이와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시댁에 빌려준 제 돈은 전세금에서 받아냈고 그 결과 겨우 보증금 마련하여 월세집에서 시부모님과 남편, 신우가 같이 살고 있고요. 신우는 남친과 헤어지고 돈 벌어서 시댁 생활비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요? 솔직히 소식을 모릅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하니 일용직 일 다닌다고 하던데 허영심에 쩔어 살던 사람이 그 일이라고 잘해낼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저희 복수가 여러 사람에게 너무 잔인했나요? 제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도 않았는데요. 그저 돈 몇 푼 물어준 게 전부인 저들인데 안쓰럽지도 않습니다. 진행하면서 계속 쓴 거라 글이 약간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